스타트업 그라인드의 첫 이벤트에 저희 그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트업 그라인드에 대해서 뭐 간략히 소개는 했는데 저희 스타트업 그라인드가 전 세계의 각국 도시들의 챕터 형태로 해서 각 도시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네트워크 모임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 아마 스타트업 그라인드가 그때 운영했던 팀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잠정 좀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번에 스타트업 그라인드의 그 서울 디렉터를 다시 맡게 되면서 이제 시즌 2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그라인드에 본래 하고 있던 그런 이벤트의 타입이라든가 혹은 추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어받으면서 좀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첫 번째 이벤트라서 아주 좀 어색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첫 이벤트에 이제 전하성 대표님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이제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CNT테크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그라인드가 네트워킹이 메인인지라 오프라인에 만나서 실제 이 참석하신 분들 얼굴도 보고 서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큰 장점인데 아무래도 뭐 여러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시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참석자분들한테도 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이 점 뭐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벤트의 전하성 대표님과 파이어사이드 채트를 먼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뭐 3, 40분 정도 편하게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참석하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나 혹은 요구 사항이나 각종 문의 사항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뵌지는 직접 뵌 거는 많이 없긴 한데 CNT테크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전하성 대표님의 워낙에 이쪽 분야에 또 훌륭한 업적도 있으시고 또 인기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항상 좀 궁금했습니다. 전하성이란 분은 어떤 분이실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하셔서 그렇게 출발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엑셀러레이터까지 넘어오시는데 중간중간에 또 굉장히 좀 다양한 커리어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하성이란 분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는 CNT테크의 창업자이자 또 현재 CEO로서 회사를 경영했고, CNT테크는 200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3년에 설립을 했고 이제 제가 설립한 두 번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창업은 그때 카이스트 학내벤처로 2000년에 SL2라는 음성인식 솔루션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 때문에 2003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영권을 좀 내줘야 했었는데, 그때 일부 엑싯을 해서 그 엑싯한 자금 가지고 CNT테크를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내년 7월이 되면은 이제 만 19년,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략 한 18년 하고도 한 5개월 뭐 이렇게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엑셀러레이터로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저희 이게 시작은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회사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분야에 좀 혁신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CNT테크와 설립과 동시에 일어난 혁신 분야는 이제 그 외식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았지만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피처폰 시절에는 외식 주문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114에 전화번호 물어보고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대표번호 1588, 5588, 뭐 피자 1588, 308이 도미노 피자, 뭐 이런 대표번호들, 또 홈페이지 주문,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홈페이지 주문. 그리고 2009년에는 이제 그때 스마트폰이 초창기였으니까 이 스마트폰 앱 주문,
그렇게 해서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쓰는 이런 대표 번호나 홈페이지 주문이나 그 앱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시장 점유율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기반 사업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배달 앱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배달통 다 저희 기술이 이제 매장에 있는 포스까지 주문을 전송해주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에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3년도에 김봉진 대표님하고 이제 저희 회사 오시고 저희 회사 통해서 주문이 처음 내려간 날 첫 주문이 800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왜 CNT테크가 배달앱을 안 만들었냐. 근데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업을 시작한 게 2012년도부터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선도적인 벤처들이 스타트업들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스타트업이 시작한 배달앱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카카오에서만, 카카오에 카카오 주문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CNT테크의 기술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쪽만 공유를 하고 배달앱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은 그냥 유지하면서 엑셀러레이터 쪽으로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런 푸드테크 이런 주문 중개 플랫폼이 저희 주 사업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부사업이 됐고 2019년 말부터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주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조합, 그리고 조합 총 규모가 한 355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70개 기업에 투자했고 올해 이제 올해도 한 7, 80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전체 스타트업 개수가 한 18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숫자로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이제 2019년부터 집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까지 투자한 기업 수와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수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수가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푸드 테크, 그러니까 그쪽 테크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다가 엑셀러레이터로 전환한 격인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원래 기존 하고 계셨던 영역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의 속성상 굉장히 좀 협소할 수는 있는데 네. 180여 개나 투자할 정도의 뭔가 동인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갑작스럽게 확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라든지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업력이 오래됐죠. 201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저 2019년 상반기까지 그때 저희 투자한 기업 개수가 한 50개가 좀 넘었었습니다. 50개 좀. 그 당시 2019년 초에 50개 넘게 투자한 것만으로도 꽤 많이 한 거였었어요. 엑셀러레이터 업력 자체가 길지 않았다 보니까 많이 한 거였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회사의 이제 CEO고 미래 계획을 계속 설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회사가 이제 저희도 내후년이면은 20주년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20주년, 30주년에 가려면은 CEO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좀 눈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 배달앱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저희 회사에 남는 힘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설립하고 한 15년 정도 흑자를 냈어요. 나름대로 회사 유보 자산들이 꽤 지금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어떻게 미래에다 쏟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배달앱을 안 만드는 대신에 해외 진출하는 것과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 진출 쪽에 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엑셀러레이터에 좀 더 이제 적은 자본이 들어갔었던 상황이 2019년 상반기까지였었어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은 19년 하반기에 저희가 19년에 사실 팁스 운영사도 되고 또 저희가 2호 조합이 모태펀드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모태펀드를 3년 연속 유치했는데 당시 엑셀러레이터로서 모태펀드를 유치한 게 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규모 55억이었고 팁스 운영사가 원래 이전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저희가 참여로 팁스를 올리다가 팁스 운영사가 되니까 TO도 많아져도 모태펀드 55억이 생기다 보니까
당시 해외와 그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병행하던 상황에서 엑셀러레이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업이라고 솔직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외부에서는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주업화 시켰다고 표현하긴 한데 그때는 약간 병행하던 시기였었고 근데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를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해외 사업 자체가 지금 사실 좀 큰일이 난 거죠. 해외 많은 저희는 선투자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스 사업이기 때문에 선투자하고 월 단위로 이제 수금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뭐 홍콩, 대만,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지금 뭐 심지어 몽골 이런 데까지 저희 굉장히 많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이제 해외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경영적인 판단을 해외 쪽 투자를 일단은 제가 중지하고 그동안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회수하는 이런 소극적 경영 형태로 해외를 이렇게 굉장히 빨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규모에서는 그런 굉장히 많은 힘이 남게 되잖아요. 조직 자체가 해외에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편성이 됐었다가 조직에 힘이 많이 남게 돼서 많은 직원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엑셀러레이터 부서로 계속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2020년 초에 엑셀러레이터 쪽의 부서로 엑셀러레이터 쪽의 부서원들 그러면은 전체 한 13명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해외 쪽을 이제 저희가 소극적 경영을 하면서 나눈 힘을 엑셀러레이터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엑셀러레이터 저희 편제가 80명입니다. 그래서 경영적으로 엑셀러레이터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조합도 저희가 이제 GP 출자 비율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면 저희가 GP로서 한 3, 40% 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얼마 전에 결성한 뭐 한국타이어 조합 같은 경우에도 30억 중에 저희가 10%를 출자했고 그 다음에 뭐 헥토그룹 만들었을 때도 뭐 20억 중에 저희가 8억을 출자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출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좋은 LP들도 저희와 믿고 같이 하는 경우 또 제가 많은 보육 사업을 통해서 또 보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보육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해서 일단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는 게 저희 또 리스크를 해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지면서 많은 투자, 많은 보육, 그러면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을 계속 늘려갔고 그 조직을 외부에서 영입했다기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저희가 사실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 번도 외부 채용을 한 적이 없고 거의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외부 채용을 하지만 경영직 채용 없이 내부적으로 스터디에 의해서 저희가 조직을 구축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엑셀러레이터 업 자체가 지금 뭐 업계가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보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고 저희 내부 조직에서 이런 스터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CNT테크 내부에 CNT테크 엑셀러레이터 심사역 자격증이 있습니다. 내부 자격증인데 그 시험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계속 우수한 팀들을 배출하면서 현재 총 11개의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팀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이합니다. 네. 어쨌든 내부 인력으로 그렇게 심사액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이렇게 영역도 굉장히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창업가를 잘 알거나 혹은 기업에 대한 속성이나 이해가 뛰어난 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대부분 다 리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키운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혹시 뭐 인재상이 있나요? 내부에 CNT테크 인재상?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저희 회사에 지금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 지금 저희 6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CNT테크와 저를 믿고 20, 30, 40대를 다닌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20대, 20대를 뽑아서 40대, 40대 같이 된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원들도 회사의 주업이 바뀌면 당연히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 석박사 과정 재학 중인 직원, 다 회사에서 이제 회사 장학생으로 보내준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석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외부 지식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 누적 보유 기업이 2,000개고 이제 투자한 기업이 그중에 이제 한 200개, 180개 후반으로 가고 200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투자에 사실 제가 100% 관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는 사업을 제가 SL2와 CNT테크를 합하면은 지금 21년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정도 6개월 사업을 했고 지난 9년 동안 그래도 2,000개 이상 보유하고 190개 이상, 180개 이상 이제 투자를 한 이 노하우를 저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노하우를 계속 조직에 매뉴얼화해서 내렸고, 저희 이번에 뭐 CNT테크 심사역 내부 인증 시험 이런 것들도 제 노하우에 의해서 이제 계속 커리큘럼화 시켜가지고 직원들한테 내림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엑셀러레이터로서 사실 모태펀드도 처음 이게 되었을 때 모태펀드 한국벤처 투자 담당자분들이 그동안 잘 알고 있는 벤처 캐피탈 심사역이나 관리역들을 만나다가 저희랑 할 때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첫 질문이 경력직을 좀 저기 VC에서 영입하시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제 답변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뭐 이상한 질문 하더라도 알려만 달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확실히 했던 거는 이상한 질문에서 알려주시면 그걸 해서 매뉴얼에다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11개 팀이 그래도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한 평준화돼서 어떤 일이든지 이제 뭐 보육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이 11개 중에 저는 한 6개 정도는 자리 잡아서 보고 있고 나머지 5개 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내부에 그런 탄탄한 조직이나 혹은 뭐 끊임없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겠네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가능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예,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이게 사실 저도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투자업과 보육업을 한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계속 세상은 바뀌고 실제 투자 조합 운영 자체에 대한 공부도 공부지만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줌 IR 하고 있는데 줌 IR 하다 보면은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IR 영상들을 저희 전체 조직이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CNT테크 하면 이제 첫 출발이 어쨌든 푸드테크 쪽이었으니까 네.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아이템은 어디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CNT테크를 먼저 이제 노크를 할 때 네. 어떤 아이템일수록 CNT테크 네. 입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보고 뭔가 좀 가능성 있게 투자 검토를 하시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개 팀이 있고 각자의 팀마다 전문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NT테크는 전체 투자 영역을 커버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2012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를 하나의 부서로 이제 실험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푸드테크 영역이 강하니까 실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70% 이상의 푸드테크 스타트업이었었어요. 실제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도와줄 게 또 많았었고요. 근데 특히 2017, 18, 19년에 이제 다변화를 시도했고 특히 19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전 영역을 커버한다라고 홍보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영역을 커버한다라는 홍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유튜브와 칼럼이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뭐 상국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맨날 라이브로 아침 8시부터 8시 55분까지 스타트업 모닝 커피를 네. 전화성의 CNTV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전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4년 정도 지금 전자신문에 전화성의 기술창업 타겟팅이라는 칼럼도 쓰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전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영역이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설사 모르는 첫 번째 영역이 들어온다던 치더라도 진짜 이건 처음인데라 하더라도 저희는 공부해서 투자를 합니다. 사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전 영역을 커버한다라는 게 이제 투자 재원이 충분하거나 혹은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그 비즈니스에서 엿보일 경우 가능하긴 한데 보육은 또 완전 다른 관점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 그 필드에 나면은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이것 또한 정 영역을 다루라고 자신 있게 부분이 있는가요? 혹은 그 CNT테크의 보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저희는 이제 아까 팀들이 좀 예를 들어서 저희 1팀 같은 경우는
뭐 전민용 부사장이 1팀을 맡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IBK 창군 구로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팀 같은 경우에는 전민용 부사장도 오래 일을 해서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뭐 2팀 같은 경우는 최성민 상무가 맡고 있는데 최성민 상무는 이제 특화된 영역 자체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물론 바이오 전공자는 아닌데 바이오 딜을 많이 보고 또 굉장히 많은 공부를 시키고 해서 그쪽 팀이 이제 그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저희 3팀은 오지은 팀장이 있는데 3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식품 관광 스포츠 오토에서도 이제 약간 식품 오토, 관광 오토, 스포츠 오토 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포츠 관련된 좋은 딜들 저희가 작년에도 스포츠 엑셀러레이터에서 1위 했고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 평가에서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내부 평가에서도 관광 엑셀러레이터 저희가 1위를 했거든요. 다 3팀의 성과인데 그쪽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총 11개 팀이 각자의 영역에 맞춰서 자기 전문성을 키워가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투자의 영역에서는 기업을 이제 심사하고 보는 거라 치면 네. 현장 보육의 관점에서 시엔티테크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혹은 특별한 접근법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저희는 좀 한 3가지 정도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저희한테 투자를 받거나 저희 보육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IR 덱의 개념부터 잡아주는 일을 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6단계로 보통 맞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 정의, 2번째가 솔루션 제시, 3번째가 기술, 소리내 들어간 기술, 4번째가 경쟁자, 5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6번째가 팀 소개. 이 6개 틀을 맞추고 첫 번째 그 시장의 문제 정의와 솔루션 제시에 있어서 마켓핏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마켓핏 검증. 내 솔루션이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상당히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 툴들이 있습니다. B2C인 경우도 있고요. B2B인 경우에는 최적의 POC 파트너를 찾아서 검증을 하게 합니다. 컨설팅을 이제 이 컨설팅을 넘어선 수준까지 이제 저희 해주는 게 2번째 강점이고 마지막이 저희가 이제 IRT 컨설팅이라고 아이 커리큘럼이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그 6단계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직접 수정을 해드려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줌으로 만나서 제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원본에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이제 제가 못 채우는 칸들이 있잖아요. 조사해서 채워야 되는 칸들 이런 것들은 제가 채워서 오시면은 저희 디자이너들이 실제 디자인을 합니다. IR 덱 디자인을. 그래서 이 IR 덱 디자인 컨설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수정하고 저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피칭 연습도 저희 전문 피칭 교육 아나운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키는데 저희가 실제 투자하고 나서 6개월 내에 후속 투자가 일어난 경우가 전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2% 정도 되는 이 6개월 내 후속 투자 기업들은 어떤 거냐면은 사업이 6개월 만에 확 바뀌진 않잖아요. 결국은 IR 덱 피칭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많은 가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그거를 단기에 그 가치를 끌어내서 후속 투자를 성공을 시키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 혹은 뭐 투자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혹은 투자를 받기 위해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그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투자 받고 난 이후에 시엔티테크의 좀 이제 별도의 케어 서비스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게 분기별로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 분들 업데이트도 하는데 저희가 저희가 이제 보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VC 분들을 수시로 심사위원을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 있는 VC 심사역이 한 200분 정도 돼요. 회사로 따지면 한 80개 정도 회사에 한 200분 정도의 그 심사 다 VC죠. 심사위원 심사위원 풀들이 있는데 저희가 분기로 이제 후속 투자에 대한 제안을 계속 보냅니다. 분기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농식품 펀드다. 그럼 그쪽에 관련된 심사위원을 추려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내기도 하고 관광 펀드에 맞춰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그 후속 투자를 위한 저희 내부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들 그리고
또 저희 팀장급 이상 되면은 VC들과의 관계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들 외에 후속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컨트롤러인 제가 몇 개 후속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자는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각 팀장들이 인맥에 따라 또 제안을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 활동이 이제 당연히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저희가 저희 포트폴리오들이 다 들어간 단톡이 있어요. 200 몇십 분 정도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사들이 있는 단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이슈거리들을 언제든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되게 두려운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늘 얘기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연락을 달라는 그런 편안함을 좀 주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대화 상대가 되면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돕는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그래도 저희가 하는 실시간 케어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전 대표께서 바라는 네. 스타트업들에 대한 뭐 충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은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서 투자도 잘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좀 더 성장하는 데 길이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부 프로세스가 저희 ir@cntt.co.kr에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세 가지 답변이 나오거든요. 줌 IR에서 볼 테니까 스케줄표에 입력해 주세요라는 답변과 너무 극초기이면은 일단 MVP 3개월 차에 연락을 주시겠어요? 다시 남겨주시겠어요? 뭐 그런 답변. 그리고 그보다 더 극초기고 하는 아이디어 수준이면은 보육 프로그램 안내를 합니다. 보육 프로그램 같은 뭐 실전 창업 교육도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있고 뭐 이렇게 안내가 나가는데 요즘 엑셀러레이터들도 워낙에 정부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전 창업 교육과 예비 창업 패키지 정도 하게 되면 시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또는 MVP를 시작할 정도의 베타 서비스 정도는 가지고 투자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시제품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만들어서 MVP 정도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스타트업들이 유사한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동향 이런 것들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방면을 다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희 포트폴리오들 보시면은 이런 데들이 그래도 강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강한 쪽의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전화성 검색하시면은 전화성이 CNTV에 나오고 거기 이제 간판에 이제 스타트업 모닝커피라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한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저희 포트폴리오들은 공개를 원치 않는 좀 딥테크 쪽 포트폴리오들 많이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빠진 게 한 10% 정도니까 나머지들은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데 투자를 했구나. 그리고 저희 아까 하는 데모데이도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모데이에 올라온 데들은 이런 데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데들은 좀 검증이 된 데들이 많아서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CNT테크로 받고 이제 성장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네. 스타트업 그라인드라는 이 이벤트의 목적상 네. 어쨌든 이제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대표님 CN 어떻게 글로벌에 관심이 좀 어떠실까요? 저희도 이제 배터리 있거나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진출을 동아시아 웬만한 국가는 다 했다가 지금 소극적 경영을 할 뿐이지 해외 법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쿠켓 이런 데들도 베트남하고 홍콩 진출할 때 저희 현지 법인이 서포트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가도 하다못해 회의 공간이나 사무볼 공간도 저희 사무실 같이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투자 받으신 데들은 해외 진출할 때는 동아시아는 되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 거점들이 있고 또 이 현지 거점의 네트워크들이 잘 돼 있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홍콩의 잘딘 그룹 쪽에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베트남의 소비코 그룹이 비에젯 가지고 있는 데예요. 그 비에젯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런 데들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해외 IR에 소비코 그룹 부회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살림그룹도 이제 부회장급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동남아 진출할 때는 동남아의 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현대 정도 되는 그룹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킹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푸드텍 사업이 그 나라의
KFC 이런 쪽에 저희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키오스크 같은 게. 근데 동남아에서는 KFC나 스타벅스나 이런 그 프랜차이즈 판권을 미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과시입니다. 과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뭐 한 70년대로 치면은 뭐 삼성그룹이 뭐 맥도날드를 가지고 있다면 과시가 되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다 판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남아는 그런 게 과시예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도 타반그룹이 어떤 회사냐면은 몽골이 캐시미어가 많이 나잖아요. 전 세계 캐시미어의 7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예요. 몽골 1위 그룹인데 뭐 도요타 자동차도 팔고 뭐 은행도 있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KF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FC에 저희가 솔루션 공급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쪽 오너랑 저랑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몽골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가 한번 출장을 갔는데 제가 전화 한 통 했더니 이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네, 그래서 그런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서포트를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해외 진출을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 전수를 좀 저희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해외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또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큰 조언, 홍보, 굉장히 큰 멘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따로 그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해서 CNT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희 아까 팀들 중에 4팀하고 9팀이 이제 글로벌 쪽에 좀 강인한 팀이에요. 그래서 4팀이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9팀이 거꾸로 해외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아웃바운드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스타트업이 나갈 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 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5년 연속한 엑셀러레이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VC 엑셀러레이터들을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좀 투자 보육기관하고는 굉장히 좀 견고한 네트워크도 많은 친구들을 사귄 상태라 그래서 이제 그 인아웃바운드를 다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사실 제가 뭐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해외 행사에서 한국 대표 엑셀러레이터 초청할 때 운이 좋게 제가 될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인아웃바운드를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해외랑 관계를 맺어온 그런 효과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태국 행사에서도 이제 한국 대표 엑셀러레이터로서 발표해서 얼마 전에 중국 알리바바 쪽에 행사할 때도 했었고 또 이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유럽 행사할 때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 CBS 컨퍼런스라는 행사도 제가 아시아 대표 엑셀에 들어와서 연사를 참여했었거든요. 네. 뭐 실제 뭐 현지에 CNT테크 브랜치를 두거나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푸드텍 사업 때문에 브랜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다 있고. 근데 해외는 굳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브런치를 둘 이유가 없는 게 현지 파트너들이 굉장히 대응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브런치를 안 두고 있고 현지 파트너들한테 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굉장히 짜임새 있는 팀들이 스타트업들 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또 해외 진출이나 보육에 대해서도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CNT테크의 급속한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업계에서 CNT테크가 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 CNT테크가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크게 하고 계신데 다 이유가 있었던 그런 저희는 소스였네요. 저희 모든 팀들이 다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조직을 커서 그냥 한다기보다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모든 뭐 심사역이나 또 이게 보육 담당하는 뭐 관리역들도 진짜 간절한 간절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것처럼. 오늘도 좀 전에 팁스 발표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칙에 모든 팁스 발표를 제가 다 아직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팁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스이긴 한데 팁스로 고생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만 6개 발표해야 돼가지고요.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 이게 더 부담되는 게 만약 안 되면은 뭐 저희가 이게 좀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뭐 톡톡 도전하면 되는데 이 스타트업 한 분 한 분한테 되게 간절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긴 했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CNT테크가 어떤 기업으로 남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전환성이라는 사람은 또 스타트업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은지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그 뭐 저나 CNT테크나 저희는 그렇게 뭐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일을 시작했으면은 연속성 있게 투자 보육을 저희 색깔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 색깔을 유지하면서 좀 더 많은 투자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직을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사업을 지금 21년 이제 뭐 한 6, 7개월 지금 사업을 했는데 엑셀러레이터 사업, 결국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보육과 투자 사업을 제 그냥 여생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이거 하면 되겠다. 근데 제 적성에도 맞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거에 몰입하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확신이 서서 그 제 생각을 저희 조직원들한테 공유했고 저희 조직원들도 여기에 다 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서 저희가 또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들 만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엑셀러레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그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 스타트업들이 간절하게 비즈니스를 원하듯이 저희도 간절하게 스타트업들 성공을 또 바라는 입장이라서 뭐 한 배에 탄 동반자 같이 또 열심히 그 스타트업을 이끌어주시는 CNT테크 기대하고 또 전하성 대표님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잠깐 혹시 네. 채팅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워낙 중간중간 끊겨가지고 질문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따로 질문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들을 중간중간에 올리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 시스템상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 따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하시거나 혹은 뭐 그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그 스타트업 마인드에 요청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대표님 고맙습니다. 모닝커피 그 네. 전화선 TV 모닝커피를 시청하시고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100%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닝커피 네네. 보시면서 댓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매일 하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해외 기업이나 해외 기반도 투자하시는지. 네, 저희 그 투자 가능한 조합이 저희 6호 조합과 9호 조합 그다음에 12호 조합이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엑셀러레이터이지만 벤처 투자 조합도 있거든요. 벤처 투자 조합은 해외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베트남 기업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그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 인바운드이면서 또 투자도 해야 되죠, 그 기업에게. 아니, 그건 이제 들어온 기업들한테 하는 건데 그 들어와서 한국의 법인 설립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정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해외 투자를 그냥 베트남 기업 하나 해서 회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외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저 질문 있으시면 저희 스타트업 그라인드에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뭐 매월 이런 행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전화성의 모닝 뭐였죠? 전화성의 CNTV에 있는 매일 한 스타트업 모닝커피. 스타트업 모닝커피. 네. 전화성의 스타트업 모닝커피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Month is a time to celebrate and highlight our globally diverse community. Join us in recognizing underrepresented le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listen to these incredible journeys and the new heights they will reach next. DEI Month is presented by Silicon Valley Bank.